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우리 지금 문제 해결 구성으로 말하면서 문법을 좀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문법이라기보다는 발표를 할 때 많이 나오는 표현이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쉬운 말만 쓰기 쉬워요. 우리 지금 중급이잖아요. 그런데 초급에서 배운 말은 문법에서 틀리지 않으니까 그동안 여러분 많이 써왔고 많이 들어왔고 안전하죠. 내가 써도 틀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 안심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초급 말만 많이 쓰는데 그렇게 되면 항상 여러분은 초급 수준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초급 수준에서 절대로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수업을 할 때는 연습을 할 수 있죠. 수업 시간에는 틀려도 돼요. 여기에서 틀려도 되지만 나중에 밖에 나가서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마음껏 새로운 표현을 써보고 틀려보고 어디에서 틀리는지 알아보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은 여러분이 발표,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는 formal 스타일, 공식적인 그런 말하기를 준비하고 있죠. 그러면 공식적인 상황에 맞는 말을 해야죠. 자, 그 중에 하나가 뭐뭐냐, 느냐에 따라라는 거였습니다. 정말 많이 쓰는데 잠깐만 생각해 보면 에 따라는 여러분 알고 있고요. according to 날씨에 따라 마시는 음료수가 달라요. 그죠? 날씨에 따라 여행 갈 때 준비물이 달라요. 네. 자, 이런 준비물은 어떤 날씨에 가져가야 돼요? 네, 햇살이 비치는 좋은 날씨에 가져가야 되죠. 비가 오면 우산 들고 가야죠. 그러니까 날씨에 따라 여행 준비물이 달라요. 네, 이런 에 따라를 여러분이 알고 있는데 그런데 문법에서 의미는 똑같지만 문법에서 앞에 언제, 어디, 빨리 생각나는 대로 다시 말해보세요. 말해보세요. 언제, 어디, 누가, 무엇, 무슨, 어떤, 어떻게, 왜, 얼마나 또 있어요. 네. 이런 것이 나오면 문법 속에 냐를 넣어주는데 특히 동사일 때는 꼭 느를 넣어주라. 이게 지난번에 했던 이야기였어요. 지금 이게 기억이 안 나면요. 선생님 그때 한 10분 이상 설명한 것 같은데요. 거기 갔다 오세요. 그래서 기준이나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뭐뭐에 따라 어떤 결과가 나올 건데 그래서 보통 결과는 뭐뭐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아워지다. 아니면 뭐뭐게 되다. 이런 말이 뒤에 잘 나옵니다. 그리고 명사, 형용사는 냐를 쓰고 동사는 느를 쓴다고 했고 여기서 특별히 연습한 것은 동사 다음에 느였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단어 몇 개로 바꿔만 봤는데요. 보내다, 지내다 동사예요. 그러면 보내느냐에 따라, 지내다, 지내느냐에 따라, 뽑다, 뽑느냐에 따라, 선발하다, 선발하느냐에 따라, 쓰다, 쓰느냐에 따라, 넣다, 넣느냐에 따라, 고르다, 고르느냐에 따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이제 정말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하루하루를 어떻게 인생이 결정된다. 야, 이거 무서운 이야기인데요. life. 인생이 결정된다. 다른 말로 한국에서 삶이라는 말도 쓰는데 말할 때 그 삶이 이렇게 를 뒤로 보내서 말을 하면 됩니다. 자, 인생이 결정된다. 여기가 결과죠. 파란색 쓸게요. 네, 여기가 결과고요. 자, 그러면 하루하루 이거 시간이에요. one day, one day. 시간이니까 여기 동사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앞에서 선생님이 spend time, 보내다란 말을 썼어요. 그러면
어떻게 느 들어가야죠. 느 보내느냐에 따라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다시 해볼까요?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인생이 결정된다. 자, 여러분 발표한다고 생각하고 한 번만 더 말해봅시다. 여기 어떻게 발음할 때 크로 발음하는 거, 그 다음에 발표할 때는 됩니다. 높임말로 바꾸어서 해볼게요. 자, 해봅시다. 시작.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인생이 결정됩니다. 한 번 더.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인생이 결정됩니다. 자, 여기까지 와서 쉬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해볼까요? 자, 기업은 보통 여러분이 알고 있는 회사예요. 회사. 근데 한국에서 큰 회사, 대기업이라고 하고, 그 다음 보통 좀 작은 회사, 중소기업이라고 하는데, 뭐 대기업, 중소기업 다 중요하죠. 대기업 중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명한 회사들이 있어요. 삼성, 뭐 현대, LG, 네, 이런 회사들 알죠? SK, 네, 이런 회사들이 한국에서 대기업이고요. 자, 그런 회사들, 기업에서 신입사원, 새로 들어오는 회사원입니다. 새로 들어오는 회사원, 신입사원을 어떻게 이거 네, 앞에서 무슨 단어가 있었죠? 여기 뽑다, 선발하다가 있죠. 두 개 중에서 여러분 뭐가 좋아요? 한국 사람들은 짧은 걸 좋아하고 외국 사람들은 발음하기 편한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에게 뽑다 발음하기 힘들죠. 네, 그러면 선발하도록 할게요. 선발하다. 네, 어떻게 선발하. 자, 동사 느냐에 따라 회사의 미래가 달라진다. 맞죠? 신입사원을 능력 있고 좋은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그냥 사장님 아들이라고 들어오고, 네, 아는 사람이 뭐 아는 사람 친구라고 들어오고 그러면 그 회사는 미래가 없죠. 네. 기업에서 신입사원을 어떻게 선발하느냐에 따라 회사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자, 말하기처럼 한번 해볼까요? 기업에서 신입사원을 어떻게 선발하느냐에 따라 좀 기니까 여기서 끊어봅시다. 다시 할게요. 기업에 이렇게요. 미안해요. 선생님이 자꾸 끊어서. 이번엔 진짜예요. 진짜 합니다. 시작. 기업에서 신입사원을 어떻게 선발하느냐에 따라 회사의 미래가 달라진다. 달라집니다. 네, 한 번 더 합시다. 기업에서 신입사원을 어떻게 선발하느냐에 따라 회사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좀 빨리 해볼까요? 한 번 더 시작. 기업에서 신입사원을 어떻게 선발하느냐에 따라 회사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여기 중간에 빨리 하지만 하나하나 분명하게 해야 돼요. 선발을 따라 이러면 안 돼요. 선발하느냐에 따라, 느냐에 따라 정확하게 발음하세요. 느냐에 따라, 선발하느냐에 따라. 좀 어렵죠. 그런데 이럴 때는 여러분 정말 10번만 하세요. 선생님 이야기하죠. 거울 보고 소리 내서 내 말을 내가 들으면서 10번만 하세요. 그러면 머릿속에 들어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저 10번 했는데 안 돼요. 그런 학생은 20번 해야죠. 언어는 사람과 사람의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빨리 익히지만 또 뭐 바꿔서 쓰는 걸 잘 못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익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한 번 익히면 또 여러 가지를 잘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10번 해서 안 되면 20번 하세요. 자, 하는 방법은 이렇죠. 거울 보면서 기업에서 신입사원을 어떻게 선발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10번을 하라고요.
단어 하나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 신입, 새로 들어오는 회사원이라고 했죠. 그러면 대학교에서요, 새로 들어오는 학생을 뭐라고 할까요? 신입 대학생? 신입 학생? 네, 신입생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요리를 할 때는 어떤 재료를 그 맛이 바뀐다. 네, 당연하죠. 네. 요리를 할 때는 어떤 재료를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 하지? 네, 넣다. 이건 좀 발음에 조심을 해야 돼요. 넣다, 느냐에 따라. 그러면 이 발음을 어떻게 하느냐면요. 드로 한번 바뀌고 드와 느가 있으면 느로 발음하거든요. 그래서 넣느냐에 따라 이렇게 해야 돼요. 넣느냐에 따라 넣느냐에 따라 어떤 재료를 넣느냐에 따라 설탕을 얼마나 많이 넣느냐에 따라 소금, salt, 소금을 얼마나 많이 넣느냐에 따라 할 수 있죠. 네, 그 다음 무슨 책을 여기 무슨이 있죠. 그죠? 여기 아까 어떤이 있었고 여기는 어떻게가 있었고 여기는 어떻게가 있었고 자 무슨 책을 그럼 책을 다음에 동사는 뭐 보다, 읽다 이런 게 있겠죠. 그 사람의 성향을 알 수 있다. 무슨 책을 사다는 아니겠죠. 뭐 책을 사는 것을 봐도 그 사람의 성향을 알 수 있는데 일단 보다나 아니면 읽다로 해볼게요. 근데 이럴 때는 여러분이 발음하기 편한 것을 좀 선택하세요. 그게 좋겠어요. 이거는 읽느냐에 따라가 돼요. 선생님 한번 발음대로 써볼게요. 만약에 여기에 느가 같이 들어오면 읽느냐에 따라가 됩니다. 이렇게 돼요. 하지만 우리는 자 보다로 해볼게요. 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성향을 알 수 있다. 자 됐습니까? 이 정도 하면 뭐뭐 하느냐에 따라는 여러분이 조금 귀에 익숙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이 얼마나 강조하느냐에 따라 학생들이 거기에 대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은 계속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연습하느냐에 따라 나중에 결과가 달라지니까 조금 더 연습을 하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문법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냐면요. 우리가 그 발표를 듣다가 나올 거예요. 거기에 는다거나 라는 게 나와요. 여러분들이 또는 or에 대해서는 알고 있죠. 잠깐만요.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요. 선생님 지금 리모컨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네, A or B. 그럴 때 A 또는 B이죠. 자, 또는 우리가 알아요. 그러면요. 자, 먼저 첫 번째 예로 이렇게 명사와 명사가 연결되면요. 보통 조사에 나를 많이 쓰죠. 예를 들어서 갑자기 너무 많이 나왔네. 네. 자, 다시 잠깐만요. 자, 하나씩 하겠습니다. 아침에 뭐 먹어요? 아침에 그냥 간단하게 먹어요. 뭐 커피나 우유를 마셔요. 커피나 바나나를 먹어요. 이렇게요. 네, 명사와 명사를 연결하는데 or일 때 나를 쓰죠. 이거 여러분 알고 있어. 언제 배웠죠? 초급에서 배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동사나 형용사일 때 거나를 써요. 그럼 아까 그 예문 다시 볼까요? 커피를 마시거나 바나나 한 개 정도를 먹어요. 아침 어떻게 먹어요? 전 커피 마시거나 바나나를 먹습니다. 동사가 나오면 거나를 써야죠.
명사면 커피나, 명사는 나를 쓰고 동사는 거나를 쓰고 형용사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 유학생들이 많이 이야기하는데 언제 집에 가고 싶어요? 언제 부모님이 보고 싶어요?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선생님이. 그러면 아프거나 아프다가 가장 먼저 나와요. 아프거나 I'm lonely, 외로울 때 내 부모님이 보고 싶어요. 아니면 어머니 음식, 어머니 손맛이 들어가 있는 손맛이라고 해요. 손맛. 어머니 손맛이 들어간 음식이 그립다. I miss my mother's food. 이러면요. 그립다, 그립거나 이렇게 할 수 있죠. 어머니가 만들어주는 음식이 그립거나 아플 때, 아프거나 외로울 때 이렇게 거나를 씁니다. 동사, 형용사. 자, 이것도 우리가 초급에서 배웠죠. 그럼 우리 오늘 하는 건 뭘까요? 는다거나예요. 자, 이거는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예입니다. 박물관에서는 큰 소리로 떠든다거나 음식을 먹는다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 써도 되고 뒤에는 안 써도 괜찮아요. 여기에서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연결하면 되죠. 한 번 더 해볼게요. 박물관에서는 큰 소리로 떠들다. 문장이죠. 이걸 그냥 동사로 생각하면 떠들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큰 소리로 떠들다. 문장으로 생각할 때는 큰 소리로 떠든다거나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그냥 거나 하면 안 돼요? 이런 친구들이 항상 있어요. 해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쓰면 중급 이상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네, 그 중급에 나오는 표현을 넣어서 직접 한번 써보세요. 여기 떠들다 할 때 리을 받침이 있죠. 그러면 자, 그 다음에 니은이 나오면요. 리을이 항상 없어져요. 네, 그래서 떠든다거나 선생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순서를 바꿔서 해볼까요? 박물관에서는 음식을 먹는다거나 큰 소리로 떠들어서는 안 됩니다. 네, 이렇게도 만들 수 있네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오늘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이런 표현 많이 쓰죠. 그냥 이런 문장은 통째로 외우세요. 이런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그러나 비가 온다거나 발음이 심하면 내일로 연기하겠습니다. 비가 온다거나 발음이 심하면 심한다거나 하면 내일로 연기하겠습니다. 뒤에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그 다음 SNS 중독이 되면 자, 중독은요. 스탑. 자기가 끊고 싶지만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보통 스탑 스모킹, 금연 하고 싶지만 자기도 모르게 담배를 피우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중독이죠. 담배 중독, 알코올 중독, 인터넷 게임 중독, SNS 중독, 스마트폰 중독, 네, 이런 중독이 있어요. SNS 중독이 되면 자기 글에 좋아요가 없으면 불안해한다거나 우울해하는 그런 증상을 보입니다. 네. 앞으로 우리가 만날 곳에 어디에 저게 나오는 걸까?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보통 두 가지 중에서 이제 한 가지만 강조할 때 아니면 한 가지를 선택해서 말할 때 쓰는데요. 자, 기본적인 의미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자, 나, 거나 이런 거 쓸 때와 같아요. 하지만 이건 우리가 초급 때 명사와 명사를 연결하고 동사와 동사, 형용사를 연결하는 정도로만 배웠죠. 그리고 초급에서는 더 어려운 표현을 배울 수 없어서 이렇게 했어요. 자, 문장을 나누어서 문장 A, 문장 B, 그럼 이 중간에 또는을 넣었죠. 그러니까 또 이거는 and, 그 다음에 또는 이거는 or,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주말에 박물관에 갑니다. 또는 시장에 갑니다. 이렇게요. 음악회에 갑니다. 이렇게 연결했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다른 표현을 들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 다양한 표현을 강조하는 이유는 내가 말할 때는 조금만 말해도 살 수 있지만 들을 때는 아니잖아요. 저 사람이 어떤 표현을 쓸지 모르는데 들을 때는 더 다양한 것을 알고 있어야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자, 지금 문제 해결 구성하기에 와서 선생님 문법 설명을 많이 했죠. 문법과 표현도 많이 늘어나는 때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문제 해결 구성을 또 이어서 해볼까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